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 하나인 내부화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독점적 우위 이론과 내부화 이론의 토대 위에 생산 입지 이론을 절충하여 통합한 절충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닝은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이 외국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해외 시장 진출 방식으로 해외 직접 투자, 라이센싱, 수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왜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가? 세 번째, 해외 시장 진출 시 수많은 현지국 중에서 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진출하는가? 독점적 우위 이론은 세 문제 중 첫 번째 문제, 내부화 이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답을 하고 있으나 세 번째 이슈인 위치 선정에 대한 논의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충 이론에서 더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머와 킨들버거의 독점적 우위 이론과 버클리 카슨의 내부화 이론 토대 위에 생산 입지 이론을 절충 통합하여 포괄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을 소유 특유의 우위, 외국 현지 장소 특유의 우위, 그리고 내부화 특유의 우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충 이론은 해외 직접 투자를 세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세 가지 우위의 영어 첫 자를 따서 OLI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유 특유의 우위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기업 특유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을 의미합니다. 기업 특유의 자산이란 특허나 상표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기술 및 영업 기밀 등 지적 자산도 포함됩니다. 내부화 특유의 우위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기업 국제활동 사업 활동을 100% 지분 해외 직접 투자 형태로 내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소유 특유의 우위를 월등하게 가지 못하면서도 라이센싱, 수출 등의 거래 방식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내부화 우위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소 특유의 우위는 특정 지역에 직접 투자 시 타 지역 투자 시에 비해 갖는 이점을 의미합니다. 현지 생산으로 인해 관세나 쿼터 등 각종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거나 수송비와 기타 생산 요소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기업 소유 특유의 우위와 내부화 특유의 우위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현지국의 장소 특유 우위는 현지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절충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우위 요소를 고려해야 하여 기업들은 라이센싱, 수출, 해외 투자 방법을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업 소유 특유의 우위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재료 조달이나 임금 등 본국에서 생산할 만한 장소 특유 우위가 있다면 수출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 특유 우위가 있으나 급격한 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본국에서 생산할 만한 장소 특유 우위가 더 이상 없다면 기업은 해외에서 생산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업 소유 특유, 현지국의 장소 특유, 내부와 특유의 세 우위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들은 100% 지분 투자 방식의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다국적 기업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많이 소유할수록 내부화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점이 클수록 그리고 특정 장소에 투자 시 이점이 클수록 100%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지국에 해외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클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 국제 경영활동의 선택을 정리하면 화면의 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보유한 우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사업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절충 이론에 대한 사례 연구로 현대자동차의 인도 투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남부 첸나이에 1996년 100% 지분 투자 형태로 독립법인을 만들고 1998년부터 산트로라는 소형차를 시판한 이래 1위 업체로 약 47%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약 17%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의 인도 투자를 절충 이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소유 특유의 우위 또는 독점적 비교 우위로 국내외 소형차 시장에서 그동안 닦아온 저가 생산 및 디자인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의 소유 특유의 우위로는 과거 10여 년간 아반떼, 소나타 등 일련의 소형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축적, 소유해온 시장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차 부분에서의 현대자동차 특유의 우위가 인도의 타타 자동차나 인도에 앞서 진출했던 포드나 스즈키 자동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열세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기업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중형차나 대형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포드, 토요타, 혼다에 비해 독점적 우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 자동차 회사 현지 법인들은 대부분 소형차부터 중형, 대형 승용차까지 광범위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소형차 위주로 모델 수를 대폭 축소하여 집중함으로써 타사와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화 특유의 우위는 외부화를 했을 때에 비해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 투자 시 예상할 수 있는 이점들입니다. 인도 시장은 진출 당시 전체 14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하는 매우 경쟁적 시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적합한 합작 파트너를 찾기도 어려웠고 이들과 혹시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동반자적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중단될 경우 후발 기업인 현대의 기술력만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라이센싱이나 합작 투자 방식의 외부 계약 방식으로는 높은 거래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관심을 갖고 있던 소형차 시장에서는 이미 마루티 스즈키 합작회사가 82%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쟁업체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중대형차 시장에도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업 특유의 우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대의 생산 및 기술력 등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소유 특유의 우위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소형차 시장은 전사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 시장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14개 경쟁업체와는 달리 유일하게 100% 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1996년 인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도라는 큰 시장은 장소 특유의 우위를 가집니다. 전체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고 이 중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차를 예약하고 6개월씩 기다릴 정도로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첸나이의 지리적 이점은 무엇보다도 항구, 공항 등 훌륭한 사회 간접 자본이 마련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주변에 잘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점적 우위 이론과 내부화 이론의 토대 위에 생산 입지 이론을 절충하여 통합한 절충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례 연구로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투자를 절충 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외 직접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전통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 이론 2라는 주제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